두 번째 동영상을 모의고사 보기 전에 올려야 하는데 좀 늦었군요. 아무튼 이어서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열역학 파트의 열기관 문제입니다. 보통은 압력과 부피 사이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부피 온도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 열기관의 효율은 투입한 고열원의 열에너지에 대해 실제로 한 일의 비율입니다. 이때 일의 크기는 고열원의 에너지 Q1에서 저열원의 에너지 Q2를 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 보기는 틀렸고 맞게 고치려면 Q2분의 Q1-Q2로 써야 합니다. 니은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온도가 증가하였으므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맞습니다. 내부 에너지 U는 온도에 비례한다. 입니다. 디귿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는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부피가 증가할 때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고 부피가 감소하면 일을 받는다. 기억하시죠? 즉, 기체가 하는 일 W는 부피 변화 델타 V에 비례합니다. 부피 변화의 부호가 양수이면 외부에 일을 하고 음수이면 일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부피가 증가했으므로 일을 했을 것이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은 특수 상대론 문제입니다. 상대론 문제는 문제를 풀 때 문제 상황에 존재하는 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정거장은 정지관성 좌표계, 우주선 A와 B는 각각 별개의 등속 관성 좌표계로 보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P에서 측정했을 때 두 우주선의 수평 길이가 L로 같습니다. 보기를 봅시다. 기억, 빛의 속력, 즉 광속은 어떤 계에서 측정해도 항상 C로 일정합니다. 틀렸군요. 광속이 항상 일정하다는 내용은 쉬운 보기로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니은, 길이 수축이나 시간 지연의 정도는 개 사이의 상대 속도 차가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 비율에 해당하는 감마 값에 속도가 들어가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우주정거장 P에서 본 A의 속력이 B에 비해 더 크므로 A가 더 많이 수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축되기 전 고유 길이는 A가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았군요. 디귿, 시간 지연 역시 속력이 큰 A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므로 A의 시간이 B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입니다. 질량이 같은 두 물체가 낙하하고 있는데 위쪽의 초기 속도가 더 크고 간격은 20m입니다. 두 물체 모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로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겠군요. 보기 기억을 볼까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사용해 2초 후 이동 거리를 각각 계산해 봅시다. A가 2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SA라고 하면 20t 플러스 2분의 1 10t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 시간 t 2초를 대입하면 60m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B가 이동한 거리 SB를 계산하면 10t 플러스 2분의 1 10t의 제곱에서 40m입니다. 2초 동안 A가 20m 더 이동하므로 두 물체는 2초 후 충돌하게 됩니다. 맞군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중력에 의한 등가속 분학하 부분은 똑같고 처음 속도에 의한 차이분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운동량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속도 변화를 알아야 합니다.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곧 가속도이고 두 물체 모두 중력 가속도를 받아 운동하므로 질량이 같다면 운동량의 변화량 역시 같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기역에서 충돌할 때까지 A가 낙하한 거리는 60m였고 중력 포텐셜식 mgH를 쓰면
1 곱하기 10 곱하기 60에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는 600줄입니다.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은 여러 점전하에 의한 전기력의 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하가 4개나 있고 그중 2개의 전하를 모르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기억, B나 C 전하의 부호 결정은 일단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중 하나로 가정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는지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B가 양전하라면 B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 0에서 B는 A로부터 오른쪽, D로부터 왼쪽 방향의 힘을 각각 받고 A와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이 두 힘의 합력은 오른쪽입니다. 따라서 합력이 0이 되려면 C로부터 왼쪽 방향의 힘인 청력을 받아야 하고 C 역시 양전하가 되어야 합니다. C가 양전하일 때 역시 같은 방식으로 B가 양전하임을 알 수 있는데 모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만약 B가 음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A로부터 왼쪽, B로부터 오른쪽에 힘을 받고 두 힘의 합력은 왼쪽 방향이라 C로부터 오른쪽 방향의 인력을 받아야 하므로 C가 양전하가 되는데 C가 양전하이면 대칭이 깨지므로 C전하가 받는 합력이 0이 아니게 됩니다. 즉, B와 C 모두 양전하이어야 합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기억 디귿이 답에 없으므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 5번이겠지만 니은 보기도 보겠습니다. B전하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에서 거리가 가장 먼 D로부터 받는 힘을 왼쪽 F라고 하면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오른쪽 4F가 됩니다. 힘의 평형이 되어야 하므로 C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왼쪽 3F가 되겠군요. 전하가 Q이고 거리가 한 칸일 때의 전기력이 4F이므로 A와 같은 거리에 있는 C의 전하량은 Q보다 작습니다. 정확히는 플러스 4분의 3Q로 예상됩니다.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답은 예상대로 5번입니다. 좀 어려웠네요. 다음 쪽 16번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과 에너지 준위 문제인데요. 역시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기억, 원자핵은 양전하, 전자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므로 두 입자 사이에는 인력에 해당하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맞습니다. 니은, 전자가 궤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에너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수업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실 억지에 가깝지만 보어의 가정으로 넘어가기로 했었죠. 어쨌든 틀렸습니다. 디귿, 전자가 에너지 준위 간격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만 정확히 그 궤도에 머물 수 있고 그 중간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 하나, 1번입니다. 17번은 에너지띠 문제이고 역시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띠 간격이 있는가 그림은 반도체, 두 띠가 붙어있는 나 그림은 도체에 해당합니다. 기억,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이하려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니은,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면 원자가 띠에는 전자의 빈자리에 해당하는 양공이 생기고 전도띠에 있는 전자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맞습니다. 디귿, 전기전도성은 도체인 나가 더 좋겠죠?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입니다. A는 3V로 등속 직선 운동, B는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 속도가 VB가 되고 나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두 자동차가 모두 3L의 거리를 같은 시간 동안 운동하여 동시 도착하는 것이 힌트입니다. 일단 전체 시간을 t로 놓으면 A의 운동에서 t는 3V분의 3L, V분의 L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P에서 Q까지 B가 운동한 시간과 Q에서 R까지 B가 운동한 시간의 합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봅시다.
첫 번째 시간은 평균 속력식을 써서 L을 2분의 VB로 나누어서 VB분의 2L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은 2L을 VB로 나누면 됩니다. 두 식을 더하면 VB분의 4L이 되고 이 값은 V분의 L과 같으므로 VB는 4V가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입니다. 열역학 문제인데 가의 기체 그림과 나의 압력 부피 그래프를 동시에 주목해야 됩니다. 가 그림을 보면 기체 A와 B 사이 단열된 칸막이에 의해 B가 압축되었으므로 B가 단열 압축인 것 확실한데 A는 좀 불확실합니다. 정확히는 정합 팽창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열역학 4대 과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억, A가 열을 받았기 때문에 기체의 온도는 상승하고 정확히는 그래프에서 등온선을 그려보면 등온선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SA와 SB는 각각 기체가 한 일과 받은 일을 의미하는데 A가 팽창하면서 B를 압축하는 일을 한 셈이므로 두 값의 크기는 정확히 같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디귿, A에게 공급된 열 Q는 A의 내부 에너지 변화 증가에 일부 쓰이고 B에게 한 일로 일부 쓰입니다. 또한 B가 받은 일은 곧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인데 이를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부피 변화 없이 단열된 피스톤계에 Q만큼의 열을 공급했으므로 그 양만큼 정확히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으니 답은 5번입니다. 마지막 20번은 역학 종합 선물 세트 문제입니다. 그림만 봐도 좀 어렵게 보이죠? 실이 끊어지기 전의 상황을 먼저 식으로 써봅시다. 2초 후 B가 Q점에 있을 때, 즉 실이 끊어지는 순간에 B의 속도를 V라고 놓으면 등가 속도 운동을 했으므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는 2분의 V로 2초 동안 4m를 이동한 셈입니다. Q점에서의 나중 속력은 4m/s이군요. 이제 빗면 기울기에 의한 음의 가속도를 알아야 하는데 이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실이 연결되어 있을 때 두 물체의 가속도는 시간 2초분에 속도 변화량 4m/s에서 2m/s 제곱입니다. 또 실로 연결된 두 물체의 운동 방정식에서 A 중력에서 D의 경사면 기울기에 의한 중력 불력, 너무 길으니 F라고 둡시다. 를 뺀 값은 두 물체의 질량 합인 2kg 곱하기 공통 가속도 2m/s 제곱입니다. 숫자만 따서 쓰면 10-F는 4이고 B가 빗면을 내려가려는 힘 중력의 불력 F는 6N입니다. 임에 의해 실이 끊어진 후 B가 빗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속도가 생기고 B는 결국 멈춘 후 방향을 바꾸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가속도의 크기는 힘 6N을 B의 질량 1kg으로 나누어서 6m/s 제곱입니다. 다시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써서
속도의 제곱 차이는 2as입니다. 처음 속도 4, 나중 속도는 정지할 때까지이므로 0, 가속도는 마이너스 6입니다. 왜 마이너스인지는 아시죠? 이동한 거리 S는 16을 2 곱하기 6으로 나누어 3분의 4m가 됩니다. 20번 문제 답기 꽤 어려운데 이 수준의 문제를 적어도 3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그것도 앞에 쉬운 문제들에서 시간을 절약했다는 전제하에 3분입니다. 다음 시간엔 여러분이 오늘 치른 올해 9월 학력 평가 문제 중 어려운 문제와 중간고사 시험 범위 부분 위주로 골라서 풀어볼까 합니다. 오프라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